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시작할 때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인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한국 최대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재벌 1세대들의 90% 이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정주영은 소한테를 팔아 서울에 왔고, 구인회는 고무신을 만들며 시작했죠. 최종현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반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 80% 이상이 3대 안에 가난해진다고 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것과 부를 얻는 것 사이에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가진 것이 없음이 오히려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요. 경고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공개할 원리를 깨닫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잠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인맥이 있으면 좋겠다. 배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가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자금이 준비되면 창업하겠다고 말하면서 몇 년을 보낸 경험이나 인맥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다며 기회를 미룬 경험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역설이라는 현상이에요. 자원이 많으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자원이 적으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병철 회장의 초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938년 그가 삼성상회를 설립할 때 자본금은 고작 3만 원이었어요. 당시 쌀 한 가마니가 5원이었으니 쌀 6가마니 값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주변에서는 돈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이냐며 비웃었어요.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더 간절하다. 간절하면 방법을 찾게 된다. 실제로 그는 자본 대신 아이디어를 활용했어요. 당시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농산물을 사가는 것을 보고 직접 농민들과 계약을 맺어 중간 마진을 없애는 방식을 고안했죠. 돈은 없었지만 창의성이 있었던 거예요. 정주영 창업자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와서 첫 일자리를 구할 때도 경험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일할 때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나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다. 하지만 시간과 열정만큼은 무한정 쏟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 결과 몇 년 만에 사업을 시작할 자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원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쓰지 않는 무형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열정, 창의성, 간절함.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이제 첫 번째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박함의 창조성 증폭 효과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의 뇌는 평소와는 다른 모드로 작동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집중력과 창의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제약 기반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LG 구인회 창업자의 사례를 보세요.
1947년 그가 라키화학을 설립할 때 화학 공장을 짓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 건물의 지하실을 개조해서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하실에서는 화학 제품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어요. 환기도 안 되고 습도 조절도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구인회 창업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꿨어요. 지하실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품질 관리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직접 환기 시설을 만들고 습도 조절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하실에서 만든 화장품이 당시 최고 품질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만약 처음부터 완벽한 공장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런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원리, 리스크 면역력 강화 효과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잃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죠. 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잃을까봐 보수적이 됩니다. SK 최종현 창업자의 이야기가 이를 완벽하게 보여줘요. 그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어차피 잃을 것도 없으니 뭐든 해보자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어요. 1960년대 그가 정유업에 진출할 때 기존 대기업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최종현 창업자는 달랐습니다. 실패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망설이는 동안 과감하게 도전했고 결국 SK라는 대기업을 만들어냈어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위험한 도전을 했을까요?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째 원리는 더욱 강력합니다. 차별화 자동 생성 효과입니다. 자원이 부족하면 남들과 같은 방법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별화가 경쟁 우위로 이어지죠.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의 경우를 보세요. 1990년대 후반 포털 사이트를 만들 때 대기업들은 거액을 투자해서 화려한 기능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혜진 창업자는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화려한 기능 대신 검색의 정확성에만 집중했어요. 적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네이버의 최대 강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리, 고객 밀착도 극대화 효과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마케팅 비용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직접 고객에게 가서 니즈를 파악하고 서비스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톡 초기에 한 일을 보세요. 광고비가 없어서 직접 대학가에 가서 학생들에게 카카오톡을 설명하고 다운로드를 부탁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진짜 니즈를 파악할 수 있었죠.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모티콘을 도입했고 이것이 카카오톡의 킬러 기능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다섯 번째 원리가 가장 놀라워요. 이것을 이해하면 왜 부자 2세들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위적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가 30년간 창업자들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87%가 자원 제약 상황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가진 공통점이었어요. 모두 제약을 한계가 아니라 창의성의 촉매로 여겼다는 점이었죠. 이를 교수는 제약 기반 혁신, 컨스트레인트 드리번 이너베이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초기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더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원이 많으면 시행착오 비용이 높아져서 신중해진다.
하지만 자원이 적으면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학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머킨지 앤드 컴퍼니의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은 평균적으로 초기 자본이 업계 평균의 30% 수준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성공률은 일반적인 창업자들보다 3배 높았어요. 삼성경제연구소의 전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국 재벌 1세대들을 분석해보니 모두 공핀 마케팅을 활용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브랜딩 포인트로 활용한 것이다. 실제로 정주영 창업자는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라서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자주 사용했어요. 최종현 창업자도 우리는 배경이 없어서 더 간절합니다. 라고 어필했죠. 골드먼색스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아시아의 성공한 기업가들 중 70% 이상이 역경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닐은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를 경쟁 우위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금 부족을 린 아퍼레이션으로, 인맥 부족을 프레시 퍼스펙티브로, 경험 부족을 이너베이티브 어프로치로 포지셔닝한 거죠. 실리콘밸리의 Y 컴비니터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폴 그레이엄은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자원의 희소성을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은 시리얼 박스를 팔아서 창업 자금을 마련했어요. 우버는 창업자가 직접 운전기사를 하면서 서비스를 테스트했죠. 이런 절박한 창의성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디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제약이 많은 환경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그렇지 않은 환경보다 3배 더 혁신적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방법을 쓸 수 없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카이스트 경영공학과의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이 현상을 분석했어요. 한국 기업가들은 이라는 감정을 성공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탁월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라는 감정은 부족함에서 오는 간절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한 분노나 좌절과는 다른 건설적인 에너지로 승화되는 거죠. 이제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원리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생존 모드 성능 극대화 효과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이 위험할 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작동해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지고 창의적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생존 모드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성능 향상을 가져다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인위적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삼성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도 그는 의도적으로 위기의식을 조성했어요. 우리는 아직 위험하다,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 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부자 2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생존 모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죠.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자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인위적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매우 정교한 전략이 필요해요. 너무 인위적이면 효과가 없고 너무 극단적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자원 제약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도움이 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언제 의도적으로 제약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런 타이밍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면 모두 자원 관리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확장할 때와 축소할 때, 투자할 때와 절약할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자원의 관리예요. 물질적 자원이 부족해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해도 정신적으로는 빈곤할 수 있거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자원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물질적 제약은 유지하면서도 정신적 풍요로움은 잃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것은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일률적인 방법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원 부족을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성공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정신력까지 완전히 단련시킨다는 점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라체스터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회복 탄력성이 일반인보다 5배 높다고 해요. 회복 탄력성이란 실패나 좌절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예요. 기억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를요. 그가 3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 말이에요. 그 경험이 그를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불굴의 기업가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실제로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어요. 한국전쟁, 경제위기, 사업 실패. 하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봤기 때문에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주영 창업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 소년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그 절박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스탠퍼드 메디컬 스쿨의 뇌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원 부족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도전 회로가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도전 회로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험보다는 기회를 먼저 인식하는 뇌 회로예요. 이것이 발달한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UCLA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감사 지수가 평균보다 3배 높다는 것이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감이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역설적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적게 가진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함에 익숙해져요. 하지만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작은 성취에도 큰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성공을 이뤄도 만족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진이 성공한 기업가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그들의 뇌에서는 의미 탐지 회로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 순간이 의미 있어져요. 작은 진전도 큰 의미로 느껴지고 사소한 도움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삶 전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다 고 느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 순간 당신이 느꼈던 것이 바로 역경의 선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방해가 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원이 부족해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죠.
그 부족함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장 실전적인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원 부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어떻게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자금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객들에게 우리는 대기업이 아니지만 그래서 더 진심입니다 라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가의 타이밍이에요. 영원히 자원 부족 상태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 확장하고, 언제 투자하고, 언제 인력을 늘려야 하는지. 이런 판단을 잘못하면 오히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이병철 회장이 사용했던 단계별 자원 관리 전략입니다. 그는 삼성의 각 성장 단계마다 의도적으로 다른 자원 전략을 사용했어요. 창업 초기에는 극도의 절약, 성장기에는 선택적 투자, 확장기에는 과감한 베팅. 각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썼던 거죠. 이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완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들이 어떻게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도 공개할 거예요. 그들의 실제 사례와 구체적인 전략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너스로 자원 부족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절박함 유지 체크리스트도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이것만 있어도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원 부족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부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말 대신 자금이 적어서 더 창의적으로 해야 한다고 표현하세요.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 됩니다. 둘째,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하나 선택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장점을 3가지 이상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셋째, 이번 주 안에 자원 제약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하나 실행해 보세요. 돈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넷째, 성공한 사람 중에서 당신과 비슷한 부족함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초기 스토리를 연구해 보세요. 다섯째, 매일 밤 오늘 나는 부족함을 어떻게 장점으로 바꿨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만으로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 5가지를 30일 동안만 실천해도 당신의 현실 인식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족함이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거기서 공개할 단계별 자원 관리 전략과 실전 매뉴얼들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자 2세들이 실패하는 이유와 그들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미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위적 절박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을 변명으로 삼지 마세요. 그것을 무기로 만들 시간이에요. 댓글로 오늘부터 부족함을 자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언해 주시면 제가 직접 개인별 맞춤 조언과 함께 추가 리소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창의적인 전환 사례를 공유해 주신 분에게는 특별한 일 컨설팅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 실전 전략과 매뉴얼을 놓치면 평생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하겠다며 기회를 미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원이 없는 것은 핸디캡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위대한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